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124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소중하고 많은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전주에 하나 올린 동영상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시간은 운명 126번째 사주 안에 자식이 병들어 장애아를 둔 남자분 사주를 보시고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목하여 이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사주가 잘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론 있죠? 이론은 실전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근데 이 이론이 너무 이론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이 실전 사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명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론이 튼튼해야 되지만은 고정관념을 너무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 특히 등령, 득지하게 되면은 사주가 강해진다. 신령, 실지하면 사주가 약해진다. 등령, 득지 또 득세까지 하고도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 등령, 득지하면 무조건 사주가 강해진다는 이론, 여기서도 벗어나야 되고, 겨울은 물의 계절이다. 여름은 불의 계절이다. 그 다음에 봄은 나무의 계절이다. 이런 고정관념. 겨울에 태어난 사람도 여름 같은 사주가 있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도 겨울 같은 사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불은 무조건 강하다. 겨울에 태어난 물은 무조건 강하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갑자년, 병인월, 무자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올린 피할 수 없는 운명, 장애아를 둔 남자분 사주 동영상에서 나온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에서 의문이 제기하는 게 사주 강약입니다. 이 사주를 저는 강사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강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주 강약을 한번 봐보자고요. 등령, 득지를 해야 사주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죠. 등령이란 것은 월지에 나하고 같은 오행이나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있어야 등령을 했다고 그러죠. 월지를 얻었다고 그래서. 득지는 지지에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나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이 있어야 득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등령, 득지를 해야 사주가 강해진다. 그런데 이 사주는 오히려 나를 극한 오행, 내가 극한 오행, 나를 극한 오행들이 있어가지고 등령, 득지를 못하고 신령, 실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해질 수가 없다. 자, 그런 게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고 그랬죠. 그걸로 한번 사주 강약을 잡아보자고요. 신령, 실지를 한 거니까. 자, 일간인 내편부터 찾아보자고요.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화는 돼지죠.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기운인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보면 흙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임모간에 무토가 암정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불을 찾아보면 불은 월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지장간에 병화가 암정되어 있는 정도고요. 자,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병화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내편의 세력이 너무 약해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됐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간 후에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죠. 식상은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어 있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식상인 쇠를 찾아보면 사주팔자에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무식상인 사주팔자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보면 연지의 자수,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월지의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시간의 을목,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자수 작은 물, 간목, 임목, 큰 나무, 을목, 묘목, 작은 나무까지 네 편이라고는 병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약해지겠죠. 네 편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약사주가 돼야 되는데 왜 강사주가 됐을까요? 자, 보자고요. 화생토를 받는 흙입니다. 흙에게 지금 현재 일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어떤 오행이죠? 이 시주에 있는 을목과 묘목이 위협적인가요? 작은 화초 정도는 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토다목절로 묻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죠. 그러니 이 풀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극한다 해도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자수는 어쩐가요? 작은 물이죠. 작은 물 역시 화생토를 받은 이 흙이 충분히 흡수도 해버리고 막을 수 있는 힘이 되니까 힘이 그렇게 많이 빠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을목, 묘목, 자수는 그렇게 많이 힘을 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목과 간목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큰 나무 두그루가 나를 극하게 되면 순식간에 약사주, 신약사주까지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 작은 나무하고 작은 물은 전혀 위협이 안 되지만 이 큰 나무들이 가장 위협적인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간목과 임목이 나를 극하고 있나요? 현재 이 사주에서? 아니죠. 병화를 생하고 있죠. 큰 불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생화. 그러면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의 간목과 임목이 내 편으로 돌아보면 사주에 파워가 많이 실리죠. 그러면은 이 간목과 임목 이게 내 편으로 돌아오면 자수 이런 을목, 묘목, 작은 나무와 작은 물은 거의 상대가 안 되죠. 힘이 그만큼 붙었다는 얘기죠. 자수도 임목을 생하고 영지에 있는 자수도 간목을 생하고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니까 오히려 자수도 원칙은 내 편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까짓 그거 내 편이 아니고 상대편이라고 보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인상생이 된 이 무토가 이 자수 정도는 흡수하고도 남고 이 작은 풀은 토다목절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형국 또 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 발의 피죠. 충분히 감당해 줄 수 있는 강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약병 강사주라고 하죠. 약사주가 강사주로 변한 이유가 이 병화 하나 때문입니다. 병화가 없으면 이 간목, 임목이 일간을 공격해버리면 순식간에 약한 사주, 신약사주까지 가버리는데 병화 하나가 이 위협적인 간목, 임목 모두를 수용해버려서 강사주로 변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득질을 했다고 해서 강사주, 신령 실질을 해서 했다고 해서 약사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주의 흐름, 그 다음에 사주 형국을 제대로 읽어서 강약을 살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을목, 묘목이 인월달 추위가 가지 않은 겨울, 이 봄이다 하더라도 추위가 덜 가신 봄이죠. 그래서 이 습목이 돼서 썩어가고 있다는 표현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의 조우가 어떤가요? 물론 인월달이면 추위가 가지 않은 봄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 병화가 타오르고 있고 이 정도 큰 불이면은 조우가 충분하지 않나요? 오히려 조열하게 보이는데 이 사주의 물기운 자수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물이 공급되면서 습목이 되는데 썩든지 습목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간목과 임목이 다 빨아들여서 자수는 무늬만 있어버린다는 얘기죠. 물이 없어버리면 가뭄이 시작되죠. 그러면 사주가 저열해진다는 얘기예요. 가뭄이라는 거는 물을 못 먹어서 빼짝 말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무도 빼짝 말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조우도 비록 인월달에 태어났지만은 조우도 좀 조열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물기운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단지 인월달에 추위가 가지 않은 계절이라 이 사주는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조우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반대되는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경자년 임오월 병오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강약하고 조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이 여름이죠. 5화월이면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제계절을 만났네요. 등령을 했네요. 나하고 같은 오행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지를 보니까 5화가 보이네요. 나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덕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등령 덕지를 했고 불이 제계절을 만나서 사주가 강해집니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런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일간의 내편,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죠. 자, 비겁인 불을 찾아보면 월지, 일지에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그 다음에 나무를 찾아봐야 되겠죠. 불을 생해주는 사주 팔자에는 없고 진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편은 오와 작은 촛불밖에 없네요. 나와 있는 거는. 상대편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죠. 식상은 불이 생해주는 흙,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식상의 흙을 찾아보면 시지의 진토, 큰흙, 화하나 되지.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오한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죠. 재성인 쇠를 찾아보면 연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월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진토 큰흙 화하나 되지,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내 편이라고는 우와 두 개뿐이죠. 이렇다 보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월지하고 일지에 있는 불이 온전한가요? 금생수를 받은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이 오화를 꺼트리고도 인병충으로 일간까지 꺼트려 버리려고 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불이 전부 소멸이 돼버렸죠. 그러면 어떤가요? 신약사주까지 가버리죠. 운에서 나무가 와야, 큰 나무가 와야 수생목, 목생화로 살 수가 있겠네요. 일간이. 자, 등령 덕지했고 제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강해져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신약까지 가버렸네요. 자, 이렇게 이론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이론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주 형국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우가 어떤가요?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따뜻해야 되나요? 불이 싹 소멸해버리니까 거의 습하죠. 거의 냉기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불이 한 점이 없으니까. 이 불이 개수로만 새겨 있지만은 거의 물에게 당해서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여름이니까 더워야 되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서 강약을 잡아야 되고 조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 등령 덕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정 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면 덥다, 겨울에 태어나면 춥다, 이런 것도 고정관념이다는 얘기도. 여름에 태어난 분도 차가운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도 여름 같은 사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사주 강약, 조우 여러 가지 사주를 파악할 때 이론 중요하지만 너무 이론에 박혀 있으면은 틀을 벗어날 수 없고 오류가 생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댓글 특별히 이 시간을 편성해서 강의를 드려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는 이 전주에 열렸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나오는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소중하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